자성 얘기를 합시다. 자성. 물질의 자성. 자성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적 성질이야. 이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 내부의 자기장이 외부에 존재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장들은 서로 정렬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든지 하는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데, 정렬되려고 하는 방향이랑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얘는 이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자기장에 의한 특징이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질이 대체 자기장은 왜 가지고 있느냐? 오늘 앞에서 자기장 얘기하면서 사실 이미 얘기를 한 거야.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근데 물질 내에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당연히 있어. 뭐 있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전자랑 원자핵. 원자핵은 잘 안 움직이지? 전자가 움직여. 그래서 그것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그것 때문에 그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류는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궤도 운동을 해. 실제로 막 원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론적으로 어차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행성으로 보자면 공전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 자,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나 중성자 다 있을 건데 공탱이로 표현할게. 걔한테 기준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는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자. 그럼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자기장은 전류 이렇게 흐르는 셈이 되니까 자기장은 원자핵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지. 자기장. 궤도 운동. 그 다음에 전자가 마치 자전처럼 혼자서도 돌아. 스핀이라고 합니다. 과학한 사람들은 스핀 얘기는 들어봤을 건데 전자가 그럼 진짜 이렇게 팽이처럼 돌아요? 진짜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도는 건 아니고 돈다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전자가 있을 때 전자 마이너스 여기가 축이라고 치자. 스핀의 축.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그럼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자기장이 여기서는 이쪽 엄지손가락 두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지? 자기장. 근데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뭐 수소면은 한 개, 헬륨이면 두 개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들 말고 다른 것들. 그래서 그럼 원자 내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해. 합성 자기장. 그게 원자의 자기장인데 원자가 그럼 자기장을 결국에는 갖고 있게 돼.
그럼 걔는 자석처럼 되는 거야. 그걸 원자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하나하나는 결국에는 이 모든 전자들의 운동에 의한 자기장을 띠는 건데 그게 0이 아닌 경우 보통은 근데 되게 약해. 원자 자석이라고도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데 원자 자석이라고 하긴 하는데 자석이라고 우리가 할 만큼 자기장을 세게 갖고 있지 않은 거지. 원자 자석은 원자 내에 있는 모든 전자 운동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고 합성 자기장을 갖고 있는 원자. 일반적으로는 저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거의 다 상쇄되고 전자는 스핀에 의한 자기장을 보통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데 전자들 그럼 이 원자를 봤을 때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 원자 전체를 보면은 보통 0이야. 보통 원자 자석은 보통은 잘 관측은 돼. 원자로 가보면 약하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성에 따른 물질 분류를 해볼게. 표를 그릴 건데 너네 이거 표 선생님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그리는 게 나을 거야. 왜냐하면 칸 분배 때문에 이쁘게 안 그려져. 저는 뭐 이쁘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은 바로바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내가 이거 쓸 시간 줄 거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약자성, 반자성체가 있고 얘들의 기본 성질, 외부 자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쓰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 가해지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평소 상태, 자기장 없을 때 왜 자기장을 안 띄는지 쓸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한 뒤에 그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할 거야. 자, 먼저 강자성체의 강은 말 그대로 강하다는 얘기야. 자기화 반응, 자성이 세다는 거지. 이 자기화 반응은 이거야. 외부 자기장에 대해 정렬되는 거. 그럼 외부 자기장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정렬이 돼. 자, 요런 거 얘기해 주려고 앞에서 자기장 방향이랑 자기력 얘기한 거거든. 자기장 방향이 같으면은 인력작용에 청력작용에 인력작용에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외부에 자석이 있다면은 또는 자석처럼 자기장이 정렬된 무언가가 있다면은 자석이랑 강한 인력이 작용해. 평소 상태는 자 원자들이 있으면은 얘들이 지들끼리 자기장 갖고 있다고. 자, 근데 얘는 자기장 뭐 이 방향 이 방향이었어? 그럼 얘들이 외부 자기장이랑 내 자기장이랑 다른데 하고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버려. 이쪽에 있는 애는 일로 정렬되고 이쪽에 있는 애는 일로 정렬되고 얘들은 일로 정렬되고 이런 집단들이 생겨. 같은 방향으로 정렬돼. 이런 걸 자기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구역끼리 자기구역 내에서는 자기장이 다 같은 방향인데 자기구역들끼리는 자기장이 상쇄되기 때문에 합성자기장이 통계적으로 0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외부 자기장을 가하는 순간 얘들이 그럼 외부 자기장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은 원래는 그냥 주변에 있던 그냥 가까운 애들끼리가 기준이었는데 외부 자기장이 생겨버리면 그 방향으로 다 같이 정렬되고 같은 방향으로 다 정렬되니까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다시 제거를 했어. 그렇더라도 지들끼리 같은 방향에 하고 있으니까 다 지들끼리 기준이 되어줘서 정렬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요거를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
써도 됩니다. 나는 이 설명 들어보자도 이거 쓸 수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들은 단어뜻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거든. 자, 근데 상자성체 할 때 이 상이 윗상자 아니야? 일상할 때 이 상자야. 일상적인 거라면은 예린아 일상적인 거라면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자성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긴 해. 근데 약하게 정렬해. 그러니까 자석이랑 또는 자석이 그러니까 이거야. 같은 방향으로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강자성체야. 정렬 안 되어 있는 건 자석이라고 안 하는 거고. 자석이 있다면은 그 자석이랑 약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삼자성체는 자기화 반응, 정렬되려고 하는 정도가 되게 약한 거야. 자기장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냥 원자들끼리 그냥 자기들 다 개시하고 이라고. 그래서 원자 자석들끼리 원자 자석 서로 독립적이야. 꽤나 자기장이 상쇄돼 있고 근데 외부 자기장 가하면 그나마 조금은 정렬되는데 우리가 눈에 이렇게 자기력이 보일 만큼 움직이거나 그럴 만큼은 아니고 자기장 제거하면은 정렬 상태가 바로 사라져. 원래 그 독립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다음 반자성체. 자, 이 반자성체는 반도체 할 때 이 반 아니다. 반도체 할 때 이 반은 영어로는 하프잖아. 반도체는 한글로 반은 하프고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야. 세미컨덕터야. 이거는 반대할 때 이 반이야. 반대 방향으로 정렬. 어머나 반대 방향이 정렬이 된다는 거. 이게 근데 어떻게 그냥 반대로 정렬되고 끝인 게 아니라 합성 자기장을 아예 없애. 0으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존재한다면은 그 방향이랑 완전히 똑같은 색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지들 내부에 있는 것끼리 다 완전히 상쇄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석이 있다면은 자석이랑은 청력이 작용하게 돼. 그럼 평소 상태는 원자 자석이 아예 없거나 완전히 없어. 왜 합성자기장 0 만들려고 한다고? 지들끼리 그냥 원자 하나 내부에서도 자기장 완전히 상쇄하려고 해. 원자 자석이 아예 없거나 또는 원자 자석이 있더라도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짝지어 있는 애들끼리 딱딱 만나게 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에 원자 자석이 반대 방향 자기장을 가진 원자 자석이 짝지어진다. 그래서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정렬 안 돼 있으면은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통계적으로 0인 거에 반해 얘는 완전히 0이야. 정렬 상태에 바로 사라지긴 합니다.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대부분의 물질이 반자성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되게 약해, 반자성이. 그래서 보통 강자성이나 상자성만 결과적으로 띄게 됩니다. 이쁘게 잘 써두시고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이 표는 일단 일수정지 해놓고 써놔. 그럼 요 앞에 단어에서 얘기했던 이거 그냥 암기할 필요 없어. 물질 종류. 혹시라도 암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는 볼 건데 시험 안 나와. 내가 테스트는 보는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철이나 니켈 같은 코발트 그런 게 당상치거든. 그래서 그 솔레노이드 내부에다가 철심을 넣어놓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니까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더 세지는 거야. 그다음에 초전도체. 칸이 쓰기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쓰죠. 이것만 쓰면 끝이니까.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그러니까 항상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모든 물질이 가능한 건 아니고 초전도 현상은 뭐냐? 이 전도가 열 전도, 전기 전도 얘기하는 거야. 초는 그럼 굉장히 뭔가 강력한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가 정확히는 전기 전도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 그 초전도체에 해당하는 물질마다 임계 온도라고 하는 그 특정 온도들이 있어. 그거보다 차가울 때 보통 그 임계 온도가 되게 낮아. 막 200켈빈이 아니지. 100켈빈 정도. 그러니까 영하 200도씨 막 이 정도 돼.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원래는 원자 배열 이런 거나 그리고 지금 온도가 0켈빈이 아니면 원자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운동이 무조건 방해받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전류가 원래 큰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얘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말 그 원자들이랑 그러니까 부딪히는 충돌은 아니지만 저기 뭐냐 전기력 받고 그렇게 되면서 열에너지 발생해서 에너지 손실이 되는데 그게 없다고. 엄청 큰 전류가 에너지의 손실 없이 전류의 손실 없이 흐를 수가 있어. 초전도 송전 케이블 전류를 크게 흘릴 수 있는 손실 없이 그런 데다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엄청 큰 전류가 흐르니까 엄청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 MRI 뭔지 알지? 병원에서 찍는 거. 나중에 니네들도 심하게 다치거나 그러면 아니면 어른 되거나 그러면 한번 찍어볼 수도 있지. 그리고 입자가속기 같은 데에도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 그런 데에도 이용되고 핵융합로에도 이용돼. 핵융합이랑 핵분열이랑 다르다. 그리고 얘가 엄청 강한 반자성을 띄워. 그래서 자석이 있다면은 그 자석이랑 굉장히 강력한 청력이 작용해서 청력 작용하는 게 그게 그냥 무조건 밀어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고정시키거든. 자세한 원리는 굳이 알 필요 없고 내부 자기장이 0이 돼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옆으로 나가서 다시 이리로 돌아와. 그래서 이런 거 자기 부상 열차 이런 데다가 이용을 할 수는 있지. 상용화된 거가 없을 뿐이지.